네. 자, 국제통상법 12주차 마지막 차시, 6회 차시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국제통상의제 부분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PPMS, 그러니까 생산 과정을 규제하는 것, 이게 이제 문제고요. 자, 일반적으로 무역 조치는 수입국에서 이루어지므로 제품 요건이나 제품 관련 PPMS의 경우에는 수입된 상품이 자국 후 환경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무역 조치를 취할 근거를 가진다. 무역 규범을 관련시켜 보면 가트 제3조의 내국민 대원칙, 제20조 일반적 예의 중 환경 관련 조항, 기술에 관한 무역 장벽 협정, 위생 및 검역 조치 협정 등이 제품 관련 PPS와 관련하여 무역 규제 조치를 취하는 데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제품 관련 PPS, 그러니까 생산 과정이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제품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제품 무관련 PPS는 수출지 환경에 영향을 미칠 뿐 수입국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제품에는 아무 하자가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 생산 과정에서 그러니까 수출국 그 환경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 수입국에서 이를 규제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 그런데도 이것이 문제되는 것은 생산 과정상 환경 규제가 강한 나라와 규제가 약한 나라 간의 생산 비용 차이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불공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뭐 그런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환경 문제라는 것이 국경을 초월해서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뭐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산화탄소 배출이 심한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한다. 제품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할지라도 인접국에 뭐 환경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죠. 어쨌거나 이 직접적으로 생산 비용 차이로 인한 불공정 문제가 있고요. 엄격한 환경 규제하에서 생산된 제품이 경쟁에서 오히려 불리해진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환경 관련 무역 협상에서 제품 무관련입니다. PPMS에 대해서도 규범을 적용하게 된다면 환경에 대한 기존의 무역 규범 틀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무역과 환경 문제의 논의가 어떻게 발전할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이런 경쟁에서 경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환경세, 국경세 조정 문제가 당연히 이제 대두되게 됩니다. WTO 무역규범에서는 국가 간의 조세 차이가 있는 경우 국경세 조정 방법으로 그 차이를 해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경세 조정을 통해서 부과되는 관세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Border Tax Adjustment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조세의 차이는 상품 가격에 영향을 주어 무역 흐름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국경세 조정이 환경 관련 조세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 국경세 조정은 언젠가도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복잡한 세제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간접세의 경우는 국경세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제 직접세의 경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표 10-4에도 있지만 조세 성격의 간접세면 국경세 조정이 가능하고 생산에 부과되는 환경세가 직접세인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불공정 경쟁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경 기준을 잘 지키는 기업은 불리하다 시장에서 이런 문제가 아까 부정의한 문제가 심각해서 이 직접세의 경우에도 국경세 조정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특히 선진국 그룹들이 많이 있어요. 자, 국가에 따라서는 환경 규제를 위하여 환경 기준, 공정 기준, 제품 기준 등의 직접적인 규제 외에도 환경세, 부과금, 보조금 등의 조세 수단이 사용될 수 있다. 이때 국가 간의 환경세 차이에 하여 상품 가격의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상품 교역 시 환경세에 대한 국경세 조정 필요성이 대두된다. 원래 WTO 규범에서는 간접세에 대해서는 조정의 대상이 되지만 직접세에 대해서는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제품에 부과되는 환경세는
간접세로 분류됩니다. 보통. 그리고 이제 생산 과정에 부과되는 환경세는 직접세로 분류돼요. 제품에 부과되는 환경세는 간접세로 분류되기 때문에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관세 조정 방식으로 국경에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생산에 부과되는 환경세는 직접세로 분류되어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수익 상품에 있어서 제품에 부과되는 환경세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다. 그러나 생산에 대한 환경세의 경우에는 조정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므로 환경세를 부과하여 환경보호를 많이 하는 국가의 상품일수록 국제경쟁력이 약화된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자국 상품의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의 국경세 조정의 기준을 벗어나서 생산에 부과되는 환경세에 대해서도 국경세 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환경 마크 제도가 있어요. 지금 논의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환경 마크 제도입니다. 환경 마크 제도는 대부분 비정부 기관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환경 마크 제도는 국내의 환경 우선순위나 기술이 반영되기 때문에 환경 마크를 부여하는 국내 생산자와 외국 생산자에 대하여 동등하게 적용된다 하여도 마크 부여를 위한 상품 범주 부여 기준 등에 있어서 국내 생산자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환경 마크 제도는 점차 생산 단계, 소비 단계, 폐기 단계의 전체 단계를 대상으로 하는 전 주기적 평가로 확대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Life Cycle Assessment, 줄여서 LCA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그 환경 마크 제도가 어떤 전 주기적 평가로 확대돼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여기서도 PPMS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제품 무관련 PPMS 기준에 대한 환경 마크 부여를 인정할 수 있는가 문제도 중요한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이 제품이 환경 무해한 제대로 된 제품이다. 이 환경 마크를 부과할 수 있는데 제품 무관련 PPMS 기준에 따라 그 제품에 대하여 환경 마크를 부과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논의됩니다. 자, 다자간 무역 조치와 일방적 무역 조치, 그러니까 무역과 환경 문제 관련해서 무역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다자간 무역 조치가 있을 수 있고 일방적 무역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물론 이제 규제, 법 뭐 이런 것들이죠. 다자간 무역 조치는 국제 환경 협약에 의한 무역 조치이다. 현재 환경 협약 중 몬트리올 정서, 바젤 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보호에 관한 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을 비롯한 18개 협약이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무역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데 환경 보호를 위해서 무역에 관해서 시장에 관해서 일단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될수록 무역 조치는 더욱 많아지게 될 것이다. 세계적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자간 협력이 중요하고 당연히 다자간 국제 환경 협약에 기초한 다자간 무역 조치가 바람직하다. 이에 비해서 일방적 무역 조치는 국제 환경 조약에 근거하지 않은 개별 국가의 국내법에 근거한 무역 조치이다. 일방적 무역 조치는 자국 내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에 대하여 무역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허용되지만 자국의 영역을 넘어 타국의 환경 문제에 대한 무역 조치나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무역 조치는 타국의 주권 침해 문제를 야기한다. 아까 그 참치 유자망 방식으로 잡은 포획한 참치에 대한 수입 금지 관련 법을 봤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이제 국내법으로 뭐 영역 국제법은 이제 영역 주권이 제1 원칙이고요. 국내법은 그 뭡니까 영토 공권에 따라서 자국 영역 내에서 적용이 되죠. 또 속지주의, 뭐 속인주의 이런 국제법 시간에 공부를 하시지만은 물론 이제 외국에 있는 자국민에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보호주의도 있고요. 국가 관할권 문제가 있는데 보통 그러한 국제법상 근거 없이 인정되는 국제법상 인정되는 원칙에 따르지 않고 국내법을 역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왕왕 문제가 되는데 특히 이제 미국의 경우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domestic law, 그러니까 국내법 역외 적용인데요. 아까 그 공해 상에서 어떤 포획 방법을 규제하였죠. 그러니까 이제 뭐 자국 영역은 아니지만 뭐 타국 영역도 아닌데요. 이제 그 사안은 말씀드린 대로 그 뭐 국내 업하고 이렇게 연계시켜서 좀 의심을 받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방적 무역 조치 이런 것들은 이제 주권 침해 문제, 국내법 역외 적용 문제가 잠재돼 있어요. 일방적 무역 조치 예로서 여기 나오네요. 1990년 참치와 돌고래 분쟁을 들 수 있다. 멕시코가 참치를 잡는 과정에서 돌고래가 죽게 된다는 것을 이유로 미국은 멕시코산 참치와 참치 제품에 대하여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대해서 카트는 환경 자원 보호를 위한 미국의 조치가 주권을 벗어난 것임을 이유로 카트 규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내렸다. 뭐 우리가 농담으로 뭐 지구를 수호하자 독수리 오용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제법 체제 내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그러니까 보통 국제법 원칙에 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논의의 전망, 그 무역과 환경 문제에 관한 논의가 이제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미 선진국들은 국내의 환경 보호를 위하여 환경 관련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을 이유로 하는 무역 장벽은 앞으로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환경 관련 무역 규범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무역에서의 환경 관련 규범 도입에 적극적인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이것이 자국 상품의 수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가트법상 이제 무역 규제는 이제 관세를 원칙으로 하고 뭐 수량 제한 뭐 이런 걸 할 수 없는데요. 뭐 수입 규제, 수입 금지랄지. 이제 가트법상 예외가 있죠. 뭐 일반적 예외랄지, 뭐 이런 예외 조항을 통해서 이제 환경 관련 목적으로, 환경 목적으로 규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선진국들은 이제 거의 적극적이고요. 개발도상국들은 좀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WTO에서의 환경 관련 논의는 환경 관련 규제를 강화하려는 선진국들의 의도가 얼마나 국제규범에 반영되는가에 달려있다. 환경 관련 무역 조치가 설정되면 환경 요건에 의한 무역 제한으로 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는 상품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무역에서의 환경 규제는 일부 원자재 확보나 제품의 원가와 경쟁력에 영향을 주어 무역의 흐름을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환경 문제 관련해서도 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어떤 입장 차이가 있고요. 향후 어떻게 이게 발전할지 도하개발 아젠다가 그렇게 진척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 이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무역과 경쟁 정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경쟁 정책은 컴퍼티션 팔리시라고 하죠. 국가들의 경쟁 정책을 이제 무역 관련해서 논의한다. 그 컴퍼티션 라운드, CR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부패 관행도 이제 커럽션 C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같이 혼동될 수 있겠어요. 논의의 배경을 볼까요? 경쟁 정책이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규제하여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말한다. 그래서 언젠가 뭐 에어버스, 보잉사 간의 어떤 보잉사의 기업 합병으로 인한 시장의 독과점 문제. 요즘 그 구글 관련해서도 구글이 이제 검색 관련한 기업으로서 시장을 완전히 거의 독점한다. 공정 경쟁이 되겠느냐? 구글 마음대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정 경쟁에 관해서 어떤 의심을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소비자의 어떤 권익 보호 관점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각 국가들의 문제고 또 이제 시장에서
WTO 차원에서 문제가 됩니다. 이제 WTO는 무역에 전문성 있는 국제이기 때문에 이제 무역과 관련한 경쟁 정책 문제를 논의합니다. 기업이 공정한 경쟁 속에서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고 경제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 정책의 중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정하는 자유시장, 시장에서의 경쟁이 자유롭다. 또 기업이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원칙 속에서 무역 거래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독점 문제로 인해서 왜곡된다든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가정이 달라져 버려요. 시장이 자유로운 경쟁 상태에 있어서 이제 경제적 후생이 극대화된다. 이게 독과점이랄지 불공정 경쟁이 있게 되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경쟁 정책을 대상으로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조화를 위한 무역 관련 경쟁 정책의 문제가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 취지는 국가 간의 서로 다른 경쟁 정책에 의한 경쟁 조건 차이를 제거하여 외국 상품의 시장 접근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내 기업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조건 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로서 미국의 주장에 하면 자국의 시장은 경쟁적인데 반해 일본의 시장은 경쟁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본의 국내 기업에 유리하고 일본 기업은 경쟁 제한적인 자국 시장에서 초과 이윤을 기반으로 하여 세계 시장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뭐 일본도 그렇고요. 뭐 우리나라 경제 구조도 뭐 지금 일본하고 비슷하니까 예컨대 그 정부의 비호화에 있는 삼성 이게 이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우위에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의심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요즘은 뭐 삼성이 정부의 비호화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 옛날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무역 관련 경쟁 정책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경제 활동이 세계화되면서 과거 국내 기업들 간의 경쟁이 세계 기업들 간의 경쟁으로 바뀌게 되었고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공정한 경쟁 조건 설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정부의 반경쟁적인 정책이나 사기업의 반경쟁적인 기업 관행이 국제무역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게 되면 경쟁 조건에서 불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후생이 감소하게 된다. 그렇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경제 논리에 따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국내 경제 정책이 타국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고 대내 정책으로 인식되었지만 이제는 경제 활동의 세계화에 따라 국내 경쟁 정책이 타국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하게 되어 더 이상 대내 정책으로 머물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계 시장이라는 것이 이제 점점 또 공고화되고 현실화되고 있어요. 가끔 우리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랄지 이런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에 뭐 천문학적인 숫자의 어떤 벌과금을 부과한달지 뭐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국의 경쟁 정책이 이제 세계 시장의 공고화로 인해서 그 의미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국경 장벽을 중심으로 무역 제한 요인의 제거에 중점이 주어졌으나 이러한 정책들이 많이 제거됨에 따라 이제부터는 시장 접근의 보장에 중점이 두어지면서 경쟁 여건의 공정성이 중요해지게 되었다. 따라서 무역과 관련된 경쟁 조건의 문제는 무역 장벽의 철폐와 내국민 대우에서 더 나아가 국내 기업의 경쟁 조건을 왜곡시키는 시장 구조와 기업 관행의 차이를 없애서 경쟁 조건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제적인 차원에서 경쟁 규범 설정으로 국제 영업 활동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국제 기업들은 개별 국가들의 경쟁 규범들을 피해갈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기업 경영에 십분 활용하여 오고 있다. 다국적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주로 개발도상국들에서 국제 경쟁 규범의 문제가 논의되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은 이제 유력한 기업들은 다 이제 다국적 기업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여러 나라의 뭐 영업소나 또 자신들의 법인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의 인권 보장 문제랄지 공정 경쟁 문제가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다국적 기업의 경쟁 제한적인 활동에 의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개발도상국들에서는 다국적 기업이 이 같은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규범 설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제적 경쟁 규범에 대한 논의는 선진국들을 대변하는 OECD와 개발도상국들을 대변하는 웅크타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고, 언젠가 설명드렸죠. 웅크타드는 UN 전문기관으로 국제사회에서 개발도상국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고요. OECD는 뭐 선진국 클럽이라고도 불리우고요. 그 잘 사는 나라들의 어떤 정책들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앞으로 경쟁 규범 마련의 기초가 될 것이다. 자, ITO 및 WTO 논의 발전 과정이라고 할까요? 국제무역에 있어서 경쟁 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는 1947년 ITO의 아바나 헌장 때부터 있었다. ITO는 제가 WTO하고 이름도 비슷하다고 그랬죠. 이 월드고 이게 인터내셔널인 것만 다르고요. 그리고 그 관할 범위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됐습니다. 가트 ITO가 무산되고 발효되지 못하고 가트가 만들어지면서 뭐 농산물 협정이랄지 뭐 이런 분야들이 못 들어오고요. 일부 공업 선진국들 간의 어떤 상품무역 협정 1947 가트로 이렇게 들어와 있죠. 물론 이제 그 규범은 지금까지도 WTO 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골반 규범이 됩니다. 이 아바나 헌장 때부터 이미 경쟁 정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아바나 헌장 제5장에서는 경쟁 제한적 영업 관행을 규정하고 각 회원국은 경쟁 또는 시장 접근을 제한하거나 독점적 지배력으로 국제무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영업 관행을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국제무역기구와 공동으로 노력할 의무를 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ITO가 발효되지 못하였고 경쟁 정책에 대한 규정이 없는 가트에서는 이를 대상으로 하는 논의가 오랜 기간 동안 없었다. 그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경쟁에 관한 문제가 긴급 수입 제한 조치 협정, 서비스 무역 일반 협정,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정부 조달 협정 등에서 부분적으로 반영되었다. 그리고 1994년 4월 마라케시 WTO 강요회의에서 미국, EU 등은 경쟁 정책을 차기의 다자간 무역 협상 과제로 주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6년 12월에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도하개발 아젠다의 어떤 일정표 있죠. 1996년 12월에 개최된 제1차 WTO 강요회의에서 무역 정책과 경쟁 정책에 관한 작업반이 설치되어 이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었고 앞으로 회원국 간의 논의에 대한 합의가 형성되면 협상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자, 그러면 이제 기존의 그 WTO 협정에 일부 경쟁 정책 관련이 경쟁 정책 조항들이 경쟁 정책이 조항들을 통하여 반영돼 있다고 하였는데 간략히 보겠습니다. 자, WTO 협정의 경쟁 정책 관련 규정. WTO 협정에서의 경쟁 관련 규정은 먼저 상품 무역과 관련하여 내국 제품과 외국 제품 간의 경쟁 조건의 동등성을 보장하고 있는 내국민 대우, 공정한 경쟁을 위한 반덤핑 규정, 그리고 보조 금리 상계 관세 규정. 여기다 공정한 경쟁을 위한 것이죠. 그 정부의 보조금에 해당하는 조치랄지 또 어떤 대기업들, 뭐 우리나라 삼성 많이 문제됐죠. 시장을 분리해 가지고 수출상품 가격을 낮췄달지. 그 긴급 수입 제한 조치 협정에서 자율적 수출 규제, 시장 질서 유지 협정 등의 회색지대 조치. 이것도 결국 시장에서 공정 경쟁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죠. 자율적으로 수출을 규제해야 되고요. 정부 조달 협정은 공정한 입찰을 위한 규정. 시장에서 공정하게 입찰 절차가 진행되고 낙찰되고 그래야 되는데 자국 산업
자국 상품 우선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공정 경쟁에 반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무역 일반 협정에서는 내국민 대우,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공급자의 지위 남용 금지, 우리가 다 살펴본 것이죠. 독점 행위 발생 시 협의, 정보 제공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은 내국민 대우, 불합리하게 무역을 제한하거나 국제기술 이전에 악영향을 주는 지적재산권 남용의 금지, 반경쟁적 라이선스 관행 및 조건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 그러니까 이제 라이선스 계약 체결하면서 뭐 고액의 로얄티를 요구한다거나 타이잉 클로즈라고 해서 잘 안 팔리는 라이선스를 결합해서 판다거나, 새로 개발된, 그러니까 라이슨 C가 새롭게 개발한 기술, 이것을 라이선스에게 의무적으로 이렇게 이전토록 하는 그런 조항을 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 특허 분야에서 강제 실시를 허용하고 있는 규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어떤 공정 경쟁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들어간 조항들입니다. 자, 웅크타드에 관해서 볼까요? 그러니까 무역과 경쟁 정책 관련해서 웅크타드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 1976년 웅크타드 제4차 총회에서 제한적인 영업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치를 보았고, 이를 토대로 1986년 제3차 35차 유엔 총회에서 제한적 영업 관행 규제에 관한 다자간 원칙과 규범. 제한적 영업 관행이라는 건 뭡니까? 시장에서 뭐 독과점주의를 남용한다 할지, 그러니까 공정 경쟁이 안 된다는 것이죠. The set of multilaterally agreed equitable principles and rules, 총회에서 채택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for the control of 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 유엔 총회에서 보통 어떤 조약을 의결하는 경우는 이제 별로 없고요. 이제 이런 규범들은 하나의 뭐랄까요, 연성적 성격의 규범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규범은 다국적 기업들의 경쟁 제한적인 거래 관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들의 이익에 대한 침해 우려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갖고 온 제한적 기업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법과 시행 절차를 마련하고, 그 운영에 있어서 모든 기업을 공평하게 취급하며 제한적 기업 관행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제한적 영업 관행을 통제하고 규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정부 간에 협조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규범에서 제한적 기업 관행으로 가격 담합, 입찰 담합, 시장 분할, 생산 등등, 제가 마련한 슬라이드가 여기까지네요. 자, 우리 무역과 경쟁 정책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부분은 이제 13주차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제가 도하 개발 아젠다가 무엇인가? 우리 WTO 웹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뭐 영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또 국제 통상법을 공부하니까 최소한 뭐 슬라이드 한 편이라도 영문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Doha Round is the latest round of trade negotiations among the WTO membership. latest 하면 뭐 가장 최근에 다자간 협상이다. 라운드 하면 다자간 협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원국들 간에 among the WTO membership 하면 회원국들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최근의 다자간 협상이다.
Its aim is to achieve major reform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system through the introduction of lower trade barriers and revised trade rules. 자, 이 도하 라운드, 도하 다자간 협상의 목적은 국제 무역 시스템, 무역 관리 체제, 그러니까 국제 통상 다자간 통상 규범으로 이루어진 국제 무역 관리 체제의 주요한 개혁을 이루는 것이다. through 뭘 통해서 lower trade barriers 무역 장애를 최소화하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고 revised trade rules 기존의 통상 관련 법들을 수정하고 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그걸 통해서 국제 무역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The work program covers about 20 areas of trade. 그러니까 도하 라운드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한 20여 개 분야가 있다. The round is also known semi-officially as the Doha Development Agenda. 이 다자간 협상은 준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공식적 용어는 도하 라운드고요. 그러니까 그 후진 개발도상국 그룹 그 특징에 착안해서 준 공식적으로 도하 디벨롭먼트 아젠다, 도하 개발 의제로 불리다. As a fundamental objective is to improve the trading prospects of developing countries. 자, 개발도상국 회원 수가 이제 많아졌죠. 그래서 이 도하 개발 아젠다 의제로 불리우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다자간 협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개발도상국, developing country, 개발도상국이죠. 개발도상국의 무역 관련한 성장을 돕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웹페이지의 도하 라운드에 관한 설명 가장 첫 부분입니다. 예. 네, 이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2주차 강의를 이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6회 차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면은 또 한 주가 지나군요. 예, 주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예, 13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들으시라고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